무릎 꿇어. 어디서 감히 알바 주제에 쇼를 해? 백화점 로비 한가운데서 회장이 무릎 꿇린 남자의 머리 위로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이게 네 자리야. 새겨들어. 물이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의 조용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때 허리 굽은 거지 할머니 한 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회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 머리에 물 붓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이제 네 차례야. 늙은 노인은 회장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 놓친 영상도 다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입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여자 한 분과 30 초반쯤 보이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의 이름은 윤미경입니다. 미경은 서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 많아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백만장자였지만 그저 평범하게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젊은 여자는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오늘 어머니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희안입니다. 37살이었습니다. 이안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셔츠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고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그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안 씨예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짬뽕과 탕수육 그리고 군만두가 나왔습니다. 이안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앞에 탕수육을 덜어드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미경은 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안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아, 백화점이요. 어느 부서세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물류 쪽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안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말에 미경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는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네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딸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경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가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안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9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미경이 짧게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혼자 지냈습니다. 이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익숙해진 아픔처럼 들렸습니다. 딸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요. 응, 그래, 미안해요. 괜한 질문했네. 미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찻잔을 들고 이안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안은 딸과 이야기하면서도 미경의 찻잔이 비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안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좋았어요. 딸 잘 부탁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계약직에 부모도 없는 남자라니.
딸의 앞날을 맡기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나야, 오늘 식사 자리 고마웠어. 엄마, 이한 씨 어때요? 딸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미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혹시.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 사람 배경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미경은 전화를 끊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룸은 작은 방만 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여러 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자 백발 가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안 되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속은 어떨까? 미경은 가발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외투를 꺼냈습니다. 구멍도 나 있고 때도 탄 옷이었습니다. 헌 운동화도 함께 꺼냈습니다. 밤새 미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백발 가발을 쓰고 누더기 같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허리도 일부러 굽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디 오실 때 있으세요? 경비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투였습니다.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미경이 허리를 더 굽히며 말했습니다. 여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비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기 밖에 쉴 데가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미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입구 한쪽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의안이었습니다. 이안은 쓰레기를 버리다가 쪼그려 앉아있는 미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위험해요. 이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쓰레기차도 와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 벤치 있잖아요. 이안은 미경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까지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미경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안은 자기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끼세요. 손이 시리시잖아요.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장갑을 천천히 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시험 꼭 봐야겠어. 미경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미경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미경은 백화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그녀를 사람들은 피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미경은 어제보다 더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과 물건을 나르는 직원들만 보였습니다. 미경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직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스버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안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들깨 냄새가 났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하는 죽이 다 끓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보온 도시락통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죽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이하는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야간 근무 고생하셨어요. 미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한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냄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가스버너도 닦았습니다. 바닥에 흘린 물기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한은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미경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이한은 지하 복도를 걸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청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60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또 왔네 들깨죽 아저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끓였어요. 이한이 도시락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제일 맛있어.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도시락을 꼭 안고 갔습니다. 이하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아침 드셨어요? 이한이 물었습니다. 아직인데 왜? 이거 드세요. 이한이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도시락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끓였어. 네,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맙네, 이게 제일 따뜻해.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하는 웃으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미경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하는 마지막 도시락통 하나를 들고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휴게실에는 젊은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이한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젊은 직원이 하품을 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한이 마지막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와, 진짜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맛있다고. 천천히 드세요. 이하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정리도 소란도 없이 진짜네. 미경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신경미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미는 휴게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먹어? 신경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 이거요? 죽인데요. 젊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줬어? 저기 물류 쪽 이한 씨가요. 이한 씨? 신경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이거야 또. 신경미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위생 문제예요. 당장 치워요. 네. 근데 이건 치우라니까요. 규정이에요. 신경미가 도시락통을 빼앗았습니다. 젊은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신경미는 도시락통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따뜻한 죽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신경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그건 말인데요. 네, 맞아요. 또 했어요. 이번엔 증거 확실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신경미는 통화를 마치고 갔습니다. 미경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버려진 도시락통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젊은 직원이 먹던 거였습니다. 미경은 도시락통을 주워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직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미경은 도시락통을 꼭 안았습니다.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 내 사람일까? 미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경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발을 벗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까 주워온 도시락통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도시락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손글씨로 쓴 문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왜? 이한 씨 어때 더 알아봤어?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아직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딸은 실망한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다시 도시락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한 번 보는 걸로는 모르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미경은 도시락통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백화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한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평생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경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죽을 끓이는 이한의 모습, 정성스럽게 담는 손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깨끗이 닦는 모습, 그리고 버려진 따뜻한 죽.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다시 백발 가발을 쓰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한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백화점 5층에는 임원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상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백화점 회장 도재문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직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도재문이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곧 회사의 힘입니다. 촬영 감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이번 컷은 완벽해요. 수고들 하세요. 도재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촬영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재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신 팀장 어디 있어? 곧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신경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새끼 어떻게 됐어? 도재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구 말씀이신지요? 알바 새끼 하나가 감정팔이한다며. 아, 정의한 말씀이시군요. 신경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도 또 했습니다. 죽을 돌렸어요. 증거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신경미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한이 죽을 끓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도재문이 비웃었습니다. 당장 경고 주고 다음엔 잘라. 알겠습니다. 신경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경은 백화점 야간 근무 시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하 창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한의 어깨에는 다른 직원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한이 물었습니다. 어지러워요 좀. 젊은 직원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한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한은 물을 떠다 주고 젊은 직원 옆에 앉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한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먹으려던 건데 저는 괜찮아요. 이한이 빵을 건넸습니다. 젊은 직원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야, 뭐해? 그 직원이 이한을 쳐다봤습니다. 아, 이 친구가 좀 어지러워해서요.
계약직이 나서지 마세요. 정직원의 말투가 차갑습니다. 저는 그냥 자기 일이나 하세요. 정직원은 쌀쌀맞게 돌아섰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쉬었다 가세요. 이한은 일하러 갔습니다. 미경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직원 단체 대화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한이 죽을 나눠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중남, 자기 홍보 진짜 열심히 하네. 저러다 정직원 되려나. 웃기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한을 비웃는 말들이었습니다. 신경미도 그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백화점 푸드코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르바이트생이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경은 궁금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놀라며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울고 있던데. 아니에요, 그냥.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어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무슨 실수? 손님한테 커피를 쏟았어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다른 분이 혼났어요. 누가요? 물류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여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했다고 하셨어요. 왜요? 제가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다고. 여학생이 훌쩍였습니다. 그분은 경고까지 받으셨대요. 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한이었습니다. 또 이한이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정이한이요.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다 무언가 보였습니다.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이한이 나눠주던 그 들깨죽 통이었습니다. 미경은 쓰레기통에서 그걸 꺼냈습니다. 아직 음식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죽이었습니다. 미경은 도시락통을 꼭 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재문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경미가 보고를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놈 하나 튀는구먼. 도재문이 말했습니다. 정의한 말씀이시죠? 그래, 그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경미가 물었습니다. 잘라. 도재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럼 사고 만들어. 네. 못 알아듣겠어. 사고 만들라고. 도재문이 책상을 쳤습니다. 신경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잘라. 그 입.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라줄지도 몰라.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벌 받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이사진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백화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한을 관찰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백화점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쇼핑 나온 가족들로 복도가 붐볐습니다. 미경은 3층 명품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뛰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손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관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깐. 관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119 부르지 마. 네. 근데 이분이. 우리 병원으로 보내, 조용히. 관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외부 유출되면 안 돼. 주변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야, 너희들 휴대폰 끄라고.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영상 찍으면 다 잘린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회사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정의안이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응급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이안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쓰러진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안은 재빨리 할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안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좀 비켜주세요. 이안은 할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슴을 눌렀습니다. 너 책임질 수 있어.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휴대폰을 몰래 꺼냈습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가 뛰어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명이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지워, 당장.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계속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으흠.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이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가 약하게 물었습니다. 백화점이세요. 쓰러지셨어요. 아. 할머니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직원분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이안을 돌아봤습니다. 회사 대표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관리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이안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미경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난리였습니다. 백화점 계약직 직원 손님 생명 구해.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한이 응급 처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영웅이네요. 저런 직원이 계약직이라니. 회사는 뭐하나. 댓글이 5,000개를 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중남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를 냈습니다. 백화점 계약직 영웅 화제. 회장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재문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거 누가 퍼뜨린 거야? 모르겠습니다. 신경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찾아내. 네, 알겠습니다. 정의안이 퍼뜨린 거 아니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재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회사가 웃음거리 됐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경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한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인사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경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신경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신경미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주의 경고서예요. 경고요? 이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회사 허락 없이 손님한테 접근했어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신경미가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이한은 잠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웃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 살렸으니까요. 이한은 인사팀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복도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미경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한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한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미경도 여전히 백화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이한의 하루하루를 지켜봤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으악! 캐리어가 뒤로 밀렸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이한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한이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2층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한은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가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놓을까요? 네, 여기요. 이한은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여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몇 장의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한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이한은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재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비서 2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한을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회장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 요즘 말 많은 사람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 회장이 이한을 불렀습니다. 이한이 돌아봤습니다. 네. 이리 와봐.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이한은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누가 너보고 손님 짐 들라 그랬냐?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이 힘들어하셔서요. 내가 물어본 게 그거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알바가 쇼를 해? 쇼가 아니라. 입 닥쳐.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습니다. 우와!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물이 이한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한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물이나 뿌리는 게 너한테 딱 어울려. 회장이 빈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병이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이딴 알바 때문에 회장이 웃음거리 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하네. 다른 손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 네. 이한이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못 들었어? 무릎 꿇으라고. 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알바 주제에. 주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신경미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됐어.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해. 미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백발가발을 쓴 노파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회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그 물 말이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네가 부은 거지. 뭐?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 아줌마 좀 끌어내요. 비서 2명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경이 머리에 쓴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백발가발을 벗어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였습니다. 미경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섰습니다. 얼굴의 때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세련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윤미경 회장님 아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 아니에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늘 있던 일이에요. 네.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미경은 무릎 꿇은 이한 옆으로 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이한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릎 꿇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미경이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회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그 물 말이에요. 미경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젠 내가 내 위에 쏟을 차례네.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경이 이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한 달간 지켜본 사람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선택한 예비 사위이기도 하고요. 뭐라고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한도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그 거지 차림이. 회장이 더듬거렸습니다. 테스트였단 말입니까? 테스트라기보단 미경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싶었죠.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박수를 쳤습니다. 곧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경은 이한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한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미경이 이한의 젖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한은 그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윤 회장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미경이 되물었습니다. 어떤 오해죠? 제가 직원 교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이 변명했습니다. 교육이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 머리에 물 붓고 무릎 꿇리는 게 교육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미경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가 이 영상들 좀 지우게 해. 회장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올라갔을 겁니다. 미경은 이한을 돌아봤습니다. 옷 좀 갈아입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자기 외투를 벗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외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미경이 이한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줬습니다. 이한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경비 2명이 뛰어왔습니다. 회장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 노파 좀 데리고 나가. 회장이 손가락으로 미경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경비들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경비가 말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경비가 미경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응. 경비가 멈칫했습니다. 저분이 윤미경 회장님이세요. 뭐라고? 경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경비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미경은 다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도 회장. 네, 말씀하십시오. 회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미경이 이한을 가리켰습니다. 네, 정희안이라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VIP 손님 목숨 살렸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죠.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죽을 끓여줬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직접 끓였죠. 그건 쓰러진 동료 부축하고 무거운 짐 들어줬어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죠?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고장이었어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머리에 물까지 뒤집어 썼죠. 당신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겉만 보고 속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누구죠? 미경이 되받아쳤습니다. 사람 무릎 꿇린 게 누구예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박수를 쳤습니다.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미경이 불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미경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지만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분 회수 동의서예요. 미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 세 분의 서명이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회가 열렸어요.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말이에요. 그럴 리가. 이사진 전원이 동의했어요. 미경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분명히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회장이 아니에요. 이건 배신입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죠.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배신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신경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 팀장. 미경이 신경미를 불렀습니다. 네. 신경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무엇을요? 이 사람이 죽 나눠주는 거. 미경이 이안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금지시켰죠? 규정이었습니다. 신경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규정이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규정으로 재나요? 신경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다시 이안을 돌아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다 봤어요, 한 달 동안. 이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요? 네, 매일 봤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죽 끓이는 것도 나눠주는 것도. 그럼 그 할머니가 저였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약직에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직접 보려고 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안은 말없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예요. 저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미경이 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맡기려고 해요.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다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뭐라고요? 회장 자리에서 내려가라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났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비서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회장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옷 갈아입고 쉬세요. 알겠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제대로 봤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봤어.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백화점 본사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재문 회장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재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장은 말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 회장님의 해임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해임이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은 회장님이 먼저 하셨죠.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요.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무릎 꿇린 게 회사를 위해서였나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지분 회수 동의서예요.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사 3명의 서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과반수가 넘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윤 회장님. 도재문이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뭐가요? 저를 이렇게 내쫓으시는 겁니까? 내쫓는 게 아니에요.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리요? 당신은 회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니까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이건 반란입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에 대한 반란이에요. 반란이요? 미경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회복이죠. 회복이요. 회사를 회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회사로요.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좋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이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해임 동의서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찍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죠. 미경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을 안 봤으니까요. 회장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서류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갑니다. 걱정 마세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요.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에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주주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로 도재문 회장님께서 물러나셨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합니다. 주주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직원 복지를 대폭 늘립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셋째, 성실한 직원을 우대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정의한 직원. 주주 대표가 이한을 가리켰습니다. 정직원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잘 됐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도 다가왔습니다. 잘 됐네 정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니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이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경비 아저씨가 이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경미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희한 씨. 네. 이한이 돌아봤습니다. 축하해요. 신경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이한이 악수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신경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팀장님. 규정만 봤어요. 사람은 안 봤죠. 신경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이요. 네,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신경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미경은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래. 미경이 웃었습니다. 이제 좀 회사답네. 이한 씨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경이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지. 뭐가요? 진짜를 인정하는 거야. 미경은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한이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야.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 한 것 같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실 간판이 떼어졌습니다. 도제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경영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제문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장들도 넣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알았네. 도제문이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가보세.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도제문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오시죠, 도 회장. 주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창피하니까요. 도제문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화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제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화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끝이구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새로 단장됐습니다. 낡은 의자가 새 소파로 바뀌었습니다. 냉장고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와, 진짜 좋다. 젊은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이제야 회사 같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조리대와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 나눔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는 그곳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사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 때문에요. 네, 이한 씨가 하던 일 계속하시라고요. 이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이하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눔 공간에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들깨를 넣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쌀을 넣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하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네, 조금 일찍 왔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죽 끓이는 거요. 정말이요? 이한이 놀랐습니다.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이한이 웃었습니다. 먼저 물을 끓이고요. 네. 여자 직원이 옆에 섰습니다. 이한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들깨는 이렇게 넣고요. 쌀은 천천히 넣어야 해요. 계속 저어줘야 하고요. 여자 직원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이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아, 아저씨. 또 끓였구먼.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네, 오늘도 드세요. 이한이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고맙네. 경비 아저씨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오셨습니다. 저도 있어요. 당연하죠. 이한이 도시락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요. 이한은 준비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괜찮아요. 내일 먹을게요. 직원들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이한이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여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이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여자 직원은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멋있어요. 아니에요. 이한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한은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신경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한이 앉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미가 웃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정직원 임명장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경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급여 명세서예요. 이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계약직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신경미가 설명했습니다. 회사 방침이에요. 이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신경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신경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네. 사람을 보는 법을요. 이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요. 신경미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한은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이한 씨 어디예요? 회사에 있어요. 잠깐 나와줄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나와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한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이한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보고 싶어서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한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해주세요. 다행이네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거요. 미경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이한이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봐요.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이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새집 열쇠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한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미경이 이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네. 좋은 사람 만나서요. 여자친구가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한 씨. 응. 행복하자. 응, 행복하게 살자. 이한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은 백화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한이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미경과 딸이 떠났습니다. 이한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하는 다시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화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지하 식당만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한이 내일 아침 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내일도 끓일 거예요. 네, 물론이죠. 이한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서였습니다. 따뜻한 내일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앞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백화점 입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였습니다. 커피차가 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받았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모은 가방이었습니다. 도시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죽이다.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다른 직원이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이한 씨가 또 끓였나 봐요. 3명의 직원이 함께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좋아요.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 따뜻해. 정말 맛있다. 세 사람은 함께 죽을 먹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2층 로비에서는 미경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저기. 미경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먹고 있네. 죽이요. 응, 이한 씨가 끓인 거겠지. 미경이 웃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게 저 사람다운 거니까. 엄마. 응. 엄마가 옳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확인한 거야. 뭐려? 겉이 아니라 속을 봤지. 미경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진 건 적어도 사람 하나만큼은 제대로 보고 싶었어. 딸이 엄마 팔을 끼웠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이한 씨 믿어줘서요. 믿은 게 아니라. 미경이 웃었습니다. 확인한 거지. 엄마 고집도 이겼잖아요.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집이 아니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긴 거지.
뭐가요? 진심이 이긴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안이 보였습니다. 신입 직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이안이 물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신입 직원들이 안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까지는. 이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이안 씨. 아, 아저씨. 오늘 죽도 맛있었어. 경비 아저씨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도 같이 끓인다며. 내 여자 직원 한 분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잘 됐네.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네. 따뜻한 죽 한 숟갈이.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굴 살리기도 해요. 아저씨. 진짜야, 날 살렸어. 경비 아저씨가 이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이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경비 아저씨는 웃으며 갔습니다. 이안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서로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이안도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왔어. 응, 데리러 왔지.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도 죽 끓였어.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힘들지 않아? 아니, 전혀. 이안이 웃었습니다. 이게 내 기쁨이거든. 알아. 여자친구가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좋아. 뭐가? 그런 당신이 좋아.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인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잘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봤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왜? 이안 씨랑 집 봤어요. 그래, 어때?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행이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할 거야.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미경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더 밝아졌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 혼자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웃었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죽을 끓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명의 직원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죽 끓일까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호박죽 어때요? 다른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준비해요. 4사람은 함께 죽을 끓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좋아졌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회사 같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직원 식당이 보였습니다. 나눔 공간에서 이안이 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받았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했어.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미경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사람은 온도야. 혼자 말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진짜지. 미경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가벼웠습니다. 이하는 여전히 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무릎 꿇게 하려 했고, 누군가는 손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깨죽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